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였죠. 후보 간 토론에 있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간에 뜨겁게 주고받았던 말싸움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는 매일 연일 빠짐없이 검찰 정부, 검찰 세상, 검찰 공화국 이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기야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으니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글쎄요, 검찰 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불편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것이 전혀 없는데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경찰서라든가 검찰청 앞을 지날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간첩이거나 도둑놈 범죄자일 것이다 라고 농담들을 합니다. 정치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글쎄요, 윤석열 정부가 검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지, 또 공직자의 임명이 검찰만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또 검찰이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바르게 공직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흠결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보는 검찰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창당을 했죠. 그래서 빅텐트의 5개 정당이 모두 창당을 마쳤는데 오늘이 1월 22일이니까 선거일까지 78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수락연설을 했었는데 저는 그 대표연설, 수락연설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이상하다. 왜 매번 큰 행사, 관심을 갖는 행사 때에는 이준석이가 눈물을 흘릴까?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우스갯소리로 프로그램 안에 이준석이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서가 있었나, 이렇게 농담 섞인 추측도 해봤었습니다. 이것이 잦다 보니까,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은 역겹게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준석은 수락연설에서 검사의 칼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섰다. 이번 총선거까지 끝까지 개혁을 외치겠다. 대표로 추대가 된 이준석이가 오늘 제가 키를 건네받은 이 차는 예전에 제가 몰던 차와 느낌이 매우 다를 것 같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여러분의 명령대로 키를 받아들이겠다. 뼈 있는 얘기를 했지요. 예전에 몰던 차라는 것은 국민의 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개혁신당의 대표로 키를 받았다. 직접 운전하겠다. 그런 뜻인데 이준석이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이재명을 닮아서 그런지 이재명이가 늘 검찰을 비난하고 있듯이 이준석도 이날 수락연설에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여기에는 제 생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생각한 그러한 검찰 비난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재명이가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주 2, 3회 당대표로서 법정에 출정을 해야 하고 또 검찰에 지금 몇 개의
기소권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검찰을 바라보는 눈이 고울 수가 있겠나요? 저는 충분히 이재명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이준석이가 잔치집에서 창당을 하면서 윤석열과 그리고 한동훈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바른 정치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준석이가 일단은 이재명이 비난하듯이 검찰을 비난했는데 그 이유가 아까 키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키를 받고서 이 차를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개혁의 고속도로에 태워보려고 한다. 좋지요. 자기 정당을 만들어서 개혁적인 입장에 개혁적인 마인드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좋은 뜻입니다.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지금까지 버려온 칼로 과감하게 이번 총선에 개혁신당을 사회개혁의 길로 이끌어 보겠다. 이번에 쾌도난마의 자세로 개혁의 병목 지점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나는 또다시 도전할 것이다. 의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몇 번 쉬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 그 의지는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말을 여러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를 이재명과 윤석열을 서로를 악당으로 하는 빌런 대결로 하게 된다면 안일함 속에서 준비를 해오던 그들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양당이 총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두 악당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악당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앞장서서 안일한 자세로 이렇게 선거를 이끌어 가겠다고 한다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정치에 다루기를 기대했던 논제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 자기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혁으로 준비해왔던 그 모든 것을 이번 총선거에 풀어놓고 정책적으로도 한번 두 당과 대결해 보겠다. 그 뜻도 괜찮습니다. 훌륭한 것이죠. 정책 대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태극기를 머리에 붙이고 있다고 해서 애국자라는 우월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과 자유우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30년 전에 독재와 싸웠던 훈장만으로 정치를 가벼운 선악의 구도로 만들어 버리려는 사람들은 개혁을 해낼 수가 없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386 세대를 비난하는 그런 갈라치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갈라치기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준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 포일원, 이 30대 젊은 층,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갈라치기는 누가 시도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는 지하철 무임 승차권을 폐지시키겠다. 이래서 대한노인회가 크게 반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노인들과 젊은 층을 갈라치게 합니까? 이준석이가 젊은 층에게 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 적자폭 다 우리 젊은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아주 뼈있는 비난을 합니다. 당신들이
젊은 층, 노인층으로 갈라치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무상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니겠는가? 그 돈이 다 국민들의 세금이었다. 왜 이준석이는 좋은 것만 골라가면서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옳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갈라치기를 본인이 해결하겠다. 차별화를 해결하겠다. 모순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차별화를 실컷 해놓고 와서 이제 총선거에서 자기 당을 창당하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니 차별 금지 내지는 갈라치기를 자기가 앞장서서 개혁으로 막겠다. 모순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수와 진보를 모두 싸잡아서 비난을 하면서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이 옳고 정당하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그가 수락 연설을 하는 모습에서 저는 한동훈의 연설 모습을 이준석이가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석했던 금태섭이라든가 조응천을 추켜 세우면서 인연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이 한동훈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지역마다 특색과 특성을 살려서 자기와의 인연을 설명했을 때에 많은 박수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부러웠던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따라하고 싶었지요. 머리가 따르질 못해서 그렇지. 아무튼 그런 얘기한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멘토인 김종인을 언급하면서 또 한 번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지 눈물을 보입니다. 자신이 탈당의 전제 조건으로 이걸 들어주면은 탈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배수의 진을 쳤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최상병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준석이는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를 수락연설에서 거론하면서 박정훈 대령이 모친이 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불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발언을 멈추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분위기를 감성으로 몰아가서 참석자들에게 최대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고 이런 것을 개혁의 한 축으로 삼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분위기를 감성적으로 몰기 위해서 최상병 사건의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항명 등 혐의로 보직 해임이 됐죠. 누군가가 박 대령을 영입하면 안 되겠느냐 얘기했을 때 자신은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릴 줄 아는 이준석이다를 내세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 무슨 느낌인지 아느냐?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 무슨 느낌인지 아느냐? 집권 1년 차에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에 그 느낌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죠. 참 여러 번 수락 연설하면서 눈물도 꽤나 흘렸습니다. 이준석은 이때에 방송에 나가서는 박 대령이 억울하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특검이라도 해서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막상 나서는 사람은 없었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집권 1년차 통과 싸우기 위해선 무언가가 필요하다. 집권 1년차 통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회유와 압박, 협박, 멸시를 모두 버티고 나에게 와서 항상 친하게 지내자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먼 사람임을 강조하고 지금 있는데, 종편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알고 있느냐?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 분이 오시지도 않겠지만, 개혁신당에 오시지도 않겠지만 꿈꾸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개혁신당이 정말 깨끗한 정당, 당위성을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얘기보다도 아니 막말로 깽판이라는 깽판은 국민의힘에서 다 쳐왔던 그야말로 아나무인격의 망나니 짓을 해왔던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개혁신당을 만들고 표를 규합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까지 비난하면서 중도층 확산의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 그런 얘기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보셨지만은 도대체 집권 1년차 통과 싸우기 위해서, 아니 대통령을 존칭어를 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집권 1년차 통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까? 매번 이렇게 독소를 퍼붓고 있는 이준석이 집안 교육이 없어도 이렇게 없습니까? 통이 뭡니까 도대체? 왜 여기에서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거대한 대통령과 싸우고 있는데 감정이 복받쳐서라도 눈물을 흘려야 박수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집권차 1년 통이라니요.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개혁신당은 각자 위치에서 용기 있게 싸우는, 그래서 검사의 칼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개혁을 외치겠다. 우리가 이재명, 윤석열보다 무엇을 잘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개혁이라고 답해달라 덧붙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노원 구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3번씩이나 떨어뜨렸다는 것 다 그 인간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뜨린 것이죠. 이번에 빅텐트 5개 정당이 모였죠. 빅텐트에 필요한 제3지대 통합과 연대 연합을 위해서 되도록 4개 정당에서는 설 전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합의도 하고 구체적으로 결실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창당 과정과 설과 겹쳐서 아주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창당 다음 날 합당하고자 하는 소리도 구성원들에게는 코미디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쉽게 창당을 하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오해가 없도록 우리 때문에 판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용남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다. 참석은 하되 마치 북한이 미국과 핵 협상을 하면서 시간 벌기용으로 6년여 동안 핵 협상을 계속 이루어왔을 때에 뒤에서는 그 시간 벌이로 핵을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그와 똑같은 방법이지요. 일단은 판에 들어가서 회의하는 척 버티고 있지만 자기의 머리에서는 협상을 생각이 도대체 없는 것이죠. 나 때문에 판이 깨졌다는 소리는 듣기를 싫어하는 이준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여하에 따라서 지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수계산하고 있는 이준석 아닙니까? 빅텐트를 치더라도 자신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겠다. 그런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각자의 속셈이 있는데 통합이나 연대, 연합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정당이 합칠 때에 이념의 차이가 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개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또 지지층의 그 분포도가 다른데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순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지켜보죠. 이준석은 끝까지 총선에서 개혁을 내세우겠다. 우리가 이재명과 윤석열보다 무엇을 잘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준석은 끝까지 개혁을 외치겠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또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말의 잔치가 아니죠. 결코 말의 잔치가 아닙니다. 한동훈이 우리 정치의 70년 역사를 새로 바꾸겠다. 깨끗한 정치, 그야말로 새로 쓰겠다라고 내세운 것이 기존의 정치인들은 선당 후사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구호로 내세웠는데 선당 후사가 아니라 당이 먼저가 아니라 선민 후사다. 국민이 먼저다. 이런 선민 후사를 내걸면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40여일 만에 물러났었지만은 혁신 위해서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위해서 희생을 해왔다. 이제는 정치가 국민들의 그 희생에 보답을 하고 보온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정치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고자 그것을 주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그런 좋은 얘기를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준석이가 하는 말은 여의도 사투리 수법이라고 비아냥 조롱거리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특권을 내려놓고 정말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당신이 말하던 여의도 사투리 수법을 쓰고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이준석인데 이준석이가 정말 개혁의 뜻이 있어서 개혁신당이라고 이름을 걸었을까요? 아니 특권을 내려놓는 것 이상 정치 개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300에서 250으로 줄이자. 국민 위한 정치를 하자. 그것이 어떻게 여의도 사투리 수법이라고 조롱을 받을 그런 내용입니까? 이준석은 자신의 속내는 그럴듯하게 개혁
포장지로 싸면서 이권 마이너스 3, 세 번 떨어졌던 그 배지를 이번에는 반드시 달겠다라는 야심이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개혁을 외치겠습니까? 특권을 내려놓자,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갖가지 모든 정치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큰 개혁이 정말 있어 왔었나요? 이것을 여의도 사투리 문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준석 씨, 당신의 진정한 개혁은 무엇인지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